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모처럼 휴일을 맞이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밀린 일들을 처리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했는데요. 은행도 다녀오고 서류 떼야 할 것도 있고 해서 바삐 움직이다 보니 초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치킨에 맥주 한잔하면서 여유를 만끽하니 얼마 전의 일이 떠오르네요. 사실 6개월 전에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제가 승소했고 잘 마무리되었지만 말이죠. 이혼의 원인은 아내의 가스라이팅과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참고 살아볼까도 싶었지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혼을 했기에 망정이지 결혼을 유지했더라면 이 자유를 느끼지도 못하고 호구처럼 살 뻔했으니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 이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바쁘세요? 저 지금 점심시간이라 잠깐 연락드려요. 오전에 문자 남겨놓으셨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은 통화하기 괜찮니? 네, 바쁜 건 다 끝났어요. 오늘은 수술 오전에 다 몰려 있어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우편물이 와서 내 앞으로 온 거긴 한데 대출 해약 통보서라는데 혹시 이거 네가 갚았니? 얼마 안 남아서 금방 제가 갚아버렸어요. 그동안 엄마 고생 많으셨잖아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큰 돈을 다 해결해. 지난번에 저 인센티브 받았잖아요. 엄마 아들 은근히 능력 있다니까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게 생겼어. 남은 빚은 이 엄마가 알아서 다 갚는다니까. 가뜩이나 미안해 죽겠는데. 내가 진 빚을 자식한테 떠넘기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해? 그게 왜 엄마 빚이에요? 나 키우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신 거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이지. 내 빚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시고 이제는 좀 쉬세요. 어휴,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못 산다. 이제 엄마 호강시켜 드릴 일만 남았어요. 제가 많이 늦었죠? 늦긴 다 먹고 살자고 아등바등 하다가 그런 건데 뭘. 그나저나 너 결혼 생각은 없니? 이제야 숨통 좀 트이겠는데 무슨 결혼이요. 전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너도 이제는 네 살 길 찾아야지. 엄마가 중매 좀 서줄까? 에이,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인위적인 만남 추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인위적이고 그런 거 따져서 뭐 해. 너 좋다는 사람 있으면 빨리 낚아채. 너도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동안 고생한 만큼. 엄마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저 그렇게 돈 없지도 않고 나름 잘 나간다고요. 아무튼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어요. 저 오늘 6시에 진료 마감하고 바로 갈 테니까 엄마 좋아하는 냉면 먹으러 가요. 연락하면 집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 알겠다. 조금 이따 보자꾸나. 대현아, 밥은 먹었어? 아직 식사 전이면 나랑 밥 좀 먹자. 나 아직 식사 전이지. 지금까지 뭐 했는데 밥을 안 먹었대? 너 오늘 수술 스케줄 없다며? 말도 마라 진짜. 이번에 들어온 인턴이 아주 골 때리는 녀석이야. 그 녀석 때리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려니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고. 야, 우리 짬밥에 인턴을 가르쳐? 우리 교수야 임마. 그런 건 전공의들 시키면 되잖아. 몰라. 아무튼 점심 같이 먹자. 그리고 너 오늘 저녁에 뭐 해? 나랑 같이 쇼핑몰 좀 갈래? 점심은 상관없는데 저녁은 엄마랑 밥 먹기로 해서. 어머님이랑 오랜만에 외식하나 보네. 좋겠다. 나는 가족들 다 떨어져 살아서 늘 혼잔데. 그럼 너도 같이 먹을래? 엄마가 안 그래도 지난번에 네 얘기하더라. 우리 엄마가 유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애가 너야. 너 영광으로 알아야 해.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 지난번에 챙겨준 김치랑 반찬들 너무 맛있었어. 엄마가 너 집밥 먹은 거 오래됐을 거라더라. 오피스텔 바로 옆에 사는데 잘 챙겨주라고 당부하셨어. 워낙 둘 다 바쁘다 보니. 아무튼 점심 먹으러 가자. 구내식당 갈 거지? 그럼 어디 나갔다 오기도 애매하잖아. 아무튼 점심 같이 먹어줘서 고맙다. 맞다. 내 정신 좀 봐라. 우리 과 간호사가 너한테 관심 있나 봐. 간호사? 누구? 김소연 간호사라고 연예인 뺨치는 사람 있잖아. 글쎄 나한테 너랑 친하냐고 물어보더라니까? 에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확신하냐. 여자는 여자가 보면 알아. 김 간호사가 너한테 관심 있어. 이참에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지 그래?
난 적극 찬성이다. 우리 나이 이제 30 중반인데 누가 데려가려 하겠냐고. 아무튼 내가 다리 좀 놔줄까? 됐고 밥이나 먹어. 무슨 다리를 놔. 난 지금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으이고, 너 그러다 독거노인 된다? 아무튼 내가 슬쩍 다리 좀 놔줄 테니까 잘해봐. 모태솔로로 살다 죽는 것만큼 억울한 건 없을 거야.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혹독한 스케줄 때문에 연애 한 번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수술도 해야 하고 제 전공 특성상 정말 다양한 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바삐 살다 보니 나이도 30 중반이었고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노력하니 조금 이른 시점에 교수 타이틀까지 달았고 홀어머니와 집안의 빚까지 신경을 써야 해서 저 말곤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어려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탓에 홀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시면서 저를 뒷바라지하셨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평생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이 악물고 잠자는 시간 아껴가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했고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오래전에 사두었던 주식이 폭등하면서 여유자금까지 생겨 금전적인 여유로움도 생기게 되었죠. 인생이 이제는 조금씩 풀리려나 보다 싶을 때 동료 직원의 소개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렸고 소아과 소속 간호사였어요. 처음에는 만남을 거절했지만 막상 만나보니 거절이 무색하게도 눈에 담기도 버거울 정도로 예쁜 사람이었고 성격도 좋아서 자연스레 호감이 갔더랬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서로 알콩달콩 보통의 연인들처럼 연애했고 아내 쪽에서 먼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만난 지도 2년 다 돼가는데 나이도 들고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건 어때? 소연이 너는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걸 말이라고 해? 내 나이가 벌써 27이야. 오빠는 내일 모레 40이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솔직히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 평생 마음의 준비만 하다가 늙어 죽을 것도 아니고. 오빠 좋다는 사람 있을 때 결혼해야지. 난 30 전에 하고 싶어. 오빠도 더 늦기 전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자리 잡아야지. 네 말도 틀린 건 아닌데 넌 아직 젊잖아. 지금 결혼해도 이르다는 소리 들을 건데 후회하지 않겠어? 후회를 해도 내가 해. 난 오빠랑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빠는 나 사랑 안 해? 사랑하지. 안 그러면 만나지도 않았지.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어? 또 그러다가 허송세월 보낸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눈치 줬는데 모른 척 했잖아. 이번엔 나도 양보 안 할 거야.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뭘 어떻게 해? 양가 어른들한테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고 허락하시면 상견례 날 잡고 결혼 준비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직업만 의사지. 결혼하면 네가 버거울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그게 무슨 상관인데? 우리 결혼이지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결혼 아니잖아. 이것저것 따지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 그럼 인사드리는 거로 알고 부모님께 일정 물어볼게. 오빠도 어머님께 말씀드려. 그래, 그러자. 말 나온 김에 인사드리고 준비를 하든지 해야지. 여자 나이 27살이면 결혼 정년기이긴 하지만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것이고 친구들이랑 한창 놀 나이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아내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결혼을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스럽긴 했지만 아내 정도면 인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처가댁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가댁은 보통의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실패한 뒤 빚이 조금 있긴 했지만 없이 사는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도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며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장모님은 가정주부셨고요. 그래,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다고? 그럼 과도 같은가? 아니요, 저는 정형외과입니다. 같은 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쉽게도 다르네요. 엄마, 우리 오빠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원래 교수 타이틀 달기 되게 까다로운 거 알지? 근데 우리 병원재단 장학생에다가 완전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일찍 교수 됐잖아. 자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먼. 우리 소연이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놈이 우리 딸을 꽹 걸까 싶었는데. 자네라면 당연히 합격이지. 그렇고 말고. 엄마 그럼 우리 결혼 허락해 주는 거야? 허락하고 말고가 뭐가 있어?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의사 사위가 들어오는구나. 너 사자 직업 가진 사람이랑 인연 맺어지는 거 보통 일 아니다. 너도 이제 교수 와이프 소리 듣겠네. 아이고, 우리 딸 드디어 성공했구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상견례 날짜는 언제로 할까요? 아휴, 급할 게 있나? 일정은 따로 조율해서 소연이 편으로 알려주겠네. 사돈 되실 분은 안녕히 잘 계시는가? 듣기에는 안사돈 혼자만 계신다던데.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 키우셨어요. 고생 참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예쁘고 참한 며느리 데려온다고 하면 무척이나 기뻐하실 겁니다. 안 그래도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건강은 하신 거지? 혹여나 우리 소연이 고생하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말듯이 그렇다는 거지.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엽 귀한 딸 시집 간다니 걱정돼서 그런다. 엄마가 네 걱정도 못해? 당연한 부분이에요. 장모님 걱정하실 일 없게 제가 소연히 잘 챙기겠습니다. 그럼 결혼할 때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둔 건가? 의사는 돈 잘 번다고 들었는데 여윳돈은 있는지 모르겠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얼마 전까지 빚을 갚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둘 결혼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 앞으로 청약된 아파트 하나 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시작할 생각입니다. 병원이랑 가깝기도 하고 생활권도 좋고요. 아이고, 걱정 없겠네.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을까? 그럼 날짜 상의해서 알려주세요. 저도 어머니께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가씨가 되게 참하고 예쁘더라. 너랑 정말 어울리는 한 쌍이야. 그쪽 집에서는 별말 없었지? 우리 소연이가 예쁘기는 하지. 장모님도 별 말씀 없으셨어.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어. 그거 참 다행이구나. 그나저나 아가씨는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대? 그냥 와도 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와. 그래도 시어머니 될 분 뵙는다고 며칠 전부터 얼마나 고르던지. 소연이 예쁘게 잘 봐줘요. 그래, 안 그래도 나이도 어린데 싹싹하기까지 해서 어찌나 마음에 드는지 모른다. 생각하는 게 자기 또래들 같지 않고 성숙해. 그렇지? 일찍 사회생활 시작해서 더 그럴 거야. 아무튼 엄마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그럼 언제로 할까? 혹시 따로 생각해둔 날 있어? 언제든 상관없다. 너희들이 근무에 제한되지 않는 날, 하기 편한 날에 하렴. 알겠어. 그럼 3주 뒤에 우리 둘 다 비번인 날 있는데 그날로 식당 예약하고 일정 잡아둘게. 그리고 신혼집이나 이런 건 생각해둔 게 있니? 나이도 어린데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데 결혼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옷이라도 한 벌 더 사주든지 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엄마, 벌써 며느리 챙기는 거야? 부럽다, 부러워. 부족한 건 없을 거야. 내 능력 대단한 거 알지? 마음 써줘서 고마워. 나 소연이랑 행복하게 잘 살게. 다행히 양가 집안에서는 저희 둘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시작했던 터라 인테리어나 가전, 가구를 조금 드리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도저히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나중에 때가 되면 가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식이 끝나고 2일 정도 쉰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로 일이 바빠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고 근무 시간이 맞지 않을 때면 이틀에 한 번씩 볼 정도였어요. 그만큼 더 애틋한 것 같아서 서로 나름대로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갖자. 바빠서 시간이 잘 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노력하면 빨리 생길 것 같거든. 어때? 나든 상관없는데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간호사들 사이에서 태움인지 뭔지 말 나왔다며. 솔직히 나도 신경 쓰여. 근데 당신도 알다시피 시간이 별로 없잖아. 나 병원 그만두고 임신 준비하고 싶어. 당신 내조하면서 건강관리도 좀 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괜히 외벌이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뭐 어때? 돈이야 벌 수 있는 사람이 벌면 되는 거지. 그럼 그만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아이 문제는 같이 고민해보자. 정말? 당신도 노력할 거지? 그럼 우리 아이인데 당연히 노력해야지. 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그럼 사직서 제출할게. 이것저것 알아봐야겠다. 편한 대로 해. 내가 지난번에 준 생활비 카드 갖고 있지? 그걸로 하고 싶다는 거 결제해. 필요한 물건 있으면 뭐든지 사고. 이참에 보약도 한 채 지어 먹는 게 어때? 예전에 기사 찾아봤는데 여자들이 임신 준비하면서 민들레즙도 많이 마신다더라고. 그런 것까지 알아봤어? 나는 필라테스, 요가 정도로만 알아봤지. 역시 내가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부지런히 해놔야 해. 아무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잘 해낼게. 저희 부부가 본격적으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아내는 필라테스, 요가, 헬스, 골프 등 온갖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약도 지어 먹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 모습을 보니 정말 아이를 간절히 원했나 싶어 내심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뒀고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노력하며 찾아올 결실을 기다리고 있던 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바로 처가댁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진 모르겠지만 여윳돈도 없었고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상황이었죠. 전세 계약도 곧 만료여서 금액에 맞는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도 쉽사리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으로 집 하나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가댁은 암울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러다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여윳돈 좀 있어? 여윳돈? 혹시 돈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 우리 집 지금 많이 힘든 거. 지금 전세 계약도 곧 만료인데 10년 전 전세금 한 번도 안 올리고 산 거라 그 금액으로 집도 못 구하고 당장 그 집에 이사 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집을 구해야 하거든. 여윳돈도 없는 상황이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은 어떡하고 계셔? 뭐 별 수 없지. 부동산 이리저리 알아보고 계셔. 그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건 원룸이나 투룸 지하방밖에 없대. 그래서 지금 엄청 난감한 상황이거든. 어떡하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졌네. 하, 나도 비상금 있던 거 결혼하면서 다 썼고. 잠깐, 이게 뭐야? 주식 목록이고 옆에 이게 얼마야? 어머나, 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리 줘. 그냥 내가 예전에 사둔 주식들이야. 지금은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더라고. 왜 이런 걸 진작에 말을 안 해? 그럼 지금 여윳돈 있는 거 맞지? 있긴 있지. 와, 이거 봐봐. 당신 그동안 나 속인 거야? 9억 가까이 되는 돈도 있으면서 왜 그렇게 없이 사는 척 했어? 내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말할 타이밍 놓쳐서 매번 까먹고.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럼 자기야,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말한 5억 정도만. 5억씩이나? 빚 갚으려고 하는 거면 빌려줄 수 있는데 혹시 용도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집 구해야지. 이 정도 돈이면 아파트 전세는 구할 수 있겠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당신 좀 너무한데? 응? 뭐가 너무해? 아니, 이런 큰 돈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집 사정 안 좋은 거 알고 이만한 돈도 있으면서 선뜻 도와준다고 말 못해? 설마 이제는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세상에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그럼 이런 거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잖아. 부부 사이에는 비밀이 없다고 하던데. 지금 이게 나 무시하는 거지 뭐야? 당신 정말 해도 너무해. 아이, 참 왜 그럴까? 내가 미리 말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식구들 나중에 잘 살게 하려고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일단 장인어른, 장모님 사실 곳은 있어야 하니까 내가 급한 대로 5억 빌려줄게. 아니, 자기야.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있는 돈 건드리지 말고 어머님께 부탁드려보는 게 어때? 우리 엄마? 무슨 부탁을 한다는 거야? 지난번에 듣기로는 어머니 살고 계신 아파트 소형 평수이긴 해도 입지 조건이 좋아서 지금 가격이 2배 넘게 뛰었다며. 그럼 못해도 6억 정도는 할 텐데. 그 아파트 팔고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아빠 집 사주면 안 돼? 엥?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어머님은 혼자 밥벌이도 하시고 가게에 큰 방도 딸려 있잖아. 그냥 당분간만 거기서 지내시라고 하면 되지. 엄마도 불편해 하실 거야. 집은 내가 잘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줘. 빚값 하나 가시려면 힘드실 테니
내가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알아볼게. 아,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어. 당신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뭘 말하는 거야? 울 부모님 모시고 살자. 집을 사주던지. 지금 골라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느닷없이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해? 나 안 사랑해? 그것도 못 해줘? 어머니 집 팔아서 우리 엄마 집 사주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엄마 집을 팔아서 장모님을 사줘야 하는데? 좋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호구로 보이나? 아무튼 그렇게 안 하면 바로 이혼이야.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시간 끌 이유도 없지. 이혼할게 이 정신 나간 년아. 뭐? 그렇게 저는 아내의 뜬금없는 고집에 다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버럭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미안함에 눈물인지 무서워서 그런 건진 모르겠으나 펑펑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까지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 처가 식구들이 살 집을 구해드렸습니다. 돈이 들었던 건 아니지만 때마침 제가 청약받은 아파트에서 살던 사람들이 기간이 만료돼 이사를 나갔거든요. 일단 아쉬운 대로 장인어른, 장모님을 그 아파트로 들여보냈습니다. 세간살이도 웬만한 건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상황이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또 문제를 일으키더군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족욕을 한다든지 사소한 거 하나까지 챙기며 꾸준히 운동을 다녔는데 최근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뜩 꾸미고는 새벽까지 나가서 놀다 오는 겁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 온갖 아쉬운 소리를 했던 아내인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정작 본인은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자주 만남도 갖고 해외여행도 가고 사치라는 사치는 모조리 부리니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임신을 준비한다는 사람이 하루가 멀다 하고 술을 마셨고 취해서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어떻게든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제가 일이 바빠 그만큼 신경 써주지 못한 잘못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아주 기막힌 이유를 알게 되었죠. 야, 대연아. 너 지금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표정이 왜 그렇게 심각해? 너 그 소문 사실이야? 무슨 소문 말하는 거야? 김소연 간호사. 네 와이프 바람 피운데 안 그래도 이야기해 줄까 싶었는데.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병원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와이프 그만둔 게 이것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어. 너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말했잖아. 병원에 모르는 사람 없다고. 막 태움 이야기하지 않던? 왜 관두는지 이야기해 줬어? 그런 말 없었는데? 소아과는 그런 거 해당 사항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길래 다행이구나 싶었지. 아이고, 이런 천하의 멍청이 같으니라고.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발 알아듣게 이야기해. 야, 너 정신 차려. 아니라고 부정해봤자 틀림없는 사실이야. 뭐 아이 계획 세운다고? 너 그거 정말 철저하게 검사해야 한다는 거 몰라? 둘이 산부인과 가서 같이 검사 받은 적 있어? 배는 얼마나 나왔어? 임신했으면 시기상으로 배도 나와야 하는데 내 와이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아, 임신 안 했으니까 술을 마시고 다니는구나. 너는 네 와이프 얼마나 믿어? 난 왠지 찝찝하다. 영 아니다 싶어. 네가 찝찝할 건 없지. 우리 부부 문제인데. 소연이한테 무슨 일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알아볼게. 저는 아내가 병원을 갑자기 그만둔 것도 그렇고 의심쩍은 행동이 한둘이 아니어서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까지 한두 명 나서서 저에게 아내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정도면 조금은 심각한 상황이다 싶었죠. 며칠 뒤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제가 주는 생활비로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지 사라고 했던 제 말 때문에 무언가를 샀다 하면 필요해서 샀겠지 싶어 대충 넘겼거든요. 아차 싶어 명세를 보니 호텔, 여행지 등 온갖 곳에서 결제된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는 바람까지 피우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임신 준비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임신을 핑계로 저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맹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려오는 배신감은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으면서도 제가 다 부족하고 어리석으니 당하는 건가 싶어 온갖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당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오늘은 어딜 다녀온 거야? 뭐? 말을 왜 그렇게 해? 오전에 요가 갔다가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놀고 왔어. 진숙이 알지? 걔가 다음 달에 결혼하거든. 그래서 처녀 파티해주고 왔지. 처녀 파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하려고 해? 당신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해줄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린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네. 다 필요 없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이혼? 당신은 이혼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나 사랑한다며.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며. 그때랑 지금이 같아? 당신도 안 입고 오면 퇴근길에 남자친구 사귀던가? 난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 상황에 아이 가질 생각을 해? 우리 사랑하니까 아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 엄연히 부부 사이인데. 너무 안 생겨도 문제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문제야. 그러니 말 돌리지 말고 이혼 서류에 얌전히 도장 찍어. 이혼 서류는 화장대 위에 둘게. 잘 보고 판단해서 적어. 뭐? 정말 이대로 끝내자고? 응, 우리 끝내자. 나 오랫동안 생각하고 결론 지은 거야. 그러니 그런 줄 알고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미리 말해주는데 나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준비 다 끝났거든. 뭐? 이러지 말고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응? 난 너랑 할 이야기 없다니까.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해. 그리고 지금 당장 짐 빼서 나가. 짐 안 빼면 심부름 센터라도 부를 거야. 여보, 여보. 아내는 노발대발하며 이혼만은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면서요. 하지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었던 아내는 어쩔 수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죠. 그 뒤로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아내의 짐을 모조리 빼서 처가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처가댁에서 저에게 엄청난 욕을 해댔지만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그 뒤로 전해 들은 소식은 방 2개짜리 반 지하방을 겨우 구해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고 저는 신혼집으로 살았던 오피스텔에서 나와 새 집을 구했어요. 하루가 멀다고 아내와 장모님이 찾아와 달달 볶아댔기 때문이었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아주 개망신을 당할 거라며 호통을 치니 그 뒤로 찾아오진 않지만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잘 지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제게 결혼은 사치인 것 같습니다. 언젠간 좋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진실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그만 사연을 마무리하고 저도 잠자리에 들어야겠어요. 내일도 새벽에 병원에 출근해야 하거든요.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이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 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득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긴 말 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 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 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 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 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 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 껴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 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여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 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 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대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 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 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나니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 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뭐시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아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 공경 대신 노인 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은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